그렇게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인턴십이라는 주제 하에서 전체적인 산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발전은 어떻게 될 건지 전체적인 좀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염두에 두고 이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적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제 이거 이 진행을 할 때 이게 제가 이제 뭐 설교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강의이기 때문에 궁금하거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손 들고 질문을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바로바로 그냥 질문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도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럼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여기 제가 젤리를 준비했어요. 젤리를 이렇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 가로 안에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알고 계신 분? 네. 예, 역시 맞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이 말씀이 저도 이제 좋아하는 말씀이어서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했고요.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게 여기에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렘넌트 데이로 말씀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이 말씀을 저희가 붙잡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나머지 모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지금부터 시작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제목은 UAM과 렘넌트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뭐 하늘을 나는 것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건설기계도 있고 이것들을 요즘에는 통칭해서 보통 모빌리티 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산업군으로 묶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넘기는 거군요. 네네. 네. 산업군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UAM이라는 단어가 되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여기까지 모빌리티가 왜 나가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또 사전에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사전에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절대적인 뭐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의견이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안 갈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하기 전체적인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 좀 산업군이 있으면 이 산업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 세상에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으면 그 산업들이 왜 생기게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는 과정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여기 영어 단어 두 단어가 있는데요. 읽기로는 니즈하고 원츠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아시는 분? 네. 뭐죠? 뜻이? 필요하고 맞아 원하는 겁니다. 필요하고 원하는 거. 있습니다. 네. 필요로 하는 것하고 원하는 것을 니즈하고 원츠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이 니즈하고 원츠라고 표현을 하냐? 이게 왜 시작에 대해서 했냐? 많은 산업들이 있는데 그 산업의 시작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은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뭐, 뭐 의류 산업도 마찬가지고 먹는 산업, 뭐 통신 산업, 뭐 AI 산업, 로봇 산업 다 모두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 리자고 원치라는 것에서 예를 들어서 식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네, 먹을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의식주는 무조건 필요로 하죠. 먹어야 살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것이 먹는 것, 즉 식품 산업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먹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은 내가 직접 요리하지 않고 나가서 그냥 편하게 사 먹기를 원하고요. 또 내가 요리하면 좀 맛이 좀 그런데 다른 데서 좀 사 먹으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맛있는 걸 먹을 때 그걸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사 먹는 외식 산업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산업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것을 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산업이나 아니 그것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그 서비스 시작하는 것이 그 산업의 시초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네, 단적인 예로 이제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것도 예를 들 수가 있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배달을 하는 것을 어떤 어플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크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도 하나의 산업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산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막 여러 이렇게 간단한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추가로 뭐 통신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통신 산업도 결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서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을가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에서 통신 산업도 발전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에서 더 빠르게 가고 싶다라는 원함으로 결국 자동차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 중에 또 이 원함이라는 것의 측면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원함은 사람들의 원함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요. 계속 좀 더 좋은 걸 원하고, 좀 더 편한 걸 원하고, 좀 더 손쉬운 걸 원하죠. 그래서 그 끝없는 그 사람의 원함이 뭐 아이러니라고 해야 되나? 계속해서 그게 산업의 발전을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뭐 지금 시대가 아니라 뭐 조선 시대에 돌아가 보면 조선 시대의 사람들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때 어떻게 갈 수 있냐? 옛날에는 걸어서 가기도 했죠. 보부상들이라고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은 직접 걸어서 먼 거리를 가기도 했고요. 좀 더 이제 편리한 거고 또 뭐 돈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말을 타고 가기도 했고요. 근데 이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제 마차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는 편한 공간에 있고 말이 끄는 걸 만들기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말을 키우거나 하는 것도 힘들면 이제 기계 장치를 하나 만든 거죠. 연료만 넣으면 이제 자동으로 바퀴를 굴릴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자동차까지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편리하고 또 빠르게 원하는 장소로 가고 싶었고요. 그것이 이제 단순히 이제 걷는 거에서 말과 마차나 또 가솔린 자동차, 자동차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뭐 사진이 나왔는데요. 여기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동차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많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막내 아들은 자동차가 어떤 종류의 자동차인지 너무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와 고양이는 구분하지 못하지만 자동차의 종류는 구분할 수 있는 아들인데요. 이 아들은 자동차의 성능을 따지지 않습니다. 뭐 빨리 가거나 뭐 느리거나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자동차가 멋있고 그냥 그것이 이쁘면 좋아하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가 이 세상에 나왔지만 자동차를 통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멋진 모습의 자동차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아들은 멋진 모습의 자동차가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안전하게 아빠가 사고 안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동차를 대하고 있거든요. 이게 안전한 자동차를 원하는 거죠. 결국 자동차를 통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은 정말 많고요. 이 자동차를 통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멋진 모습의 자동차, 디자인을 가진 것, 또는 안전한 자동차, 또는 환경에 좋은 친환경 자동차, 또 편리한 자동차, 속도가 빠른 자동차, 어떤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는 자동차, 자동차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원하는데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한 이유는 이게 결국에 자동차의 산업의 발전 방향이 하나하나씩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속도가 빠른 속도의 자동차를 원하죠. 점점 빨라야 원하는 곳에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심지어 더 빠른 속도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의 자동차의 스포츠 경기가 있고 그것을 바로 F1 레이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월드컵하고 올림픽 다음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F1 레이싱이라고 합니다. 일반 저희가 타고 있는 자동차는 빠르게 속도를 내도 200km를 내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 자동차 경주에서는 최고 속도는 360까지 내고요. 평균적으로 230까지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만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이런 드라이버도 F1 그 경기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미하엘 슈마허라고 하는 전설적인 F1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빠른 속도가 얼마나 빠른 건지 저희가 한번, 그리고 그게 얼마나 좀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건지도 같은 측면에서 영상을 한번 보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누르면 되나? 손톱 안 나, 소리가 안 나네요. 잠시만요. KTX보다 더 빠른 자동차 포뮬러 1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너무 엄청난 굉음이 마치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다고 하죠. KTX보다 더 빠른 자동차 포뮬러 1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너무 빨라서 때로 가벼운 접촉에도 불꽃이 튀고 엔진에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무서운 소리를 내며 말 그대로 미끄러지듯 달리는 경주차들. 살짝 스친 것 같은데 차량에서 갑자기 불꽃이 튑니다. 곡선주로에서 경쟁하다 제자리를 돌며 멈춰버린 차도 있습니다. 지켜보던 스태프들의 탄식이 터집니다. 눈 깜짝할 새 추월하고 또 따라잡히는 아찔한 속도전. F1이라고 불리는 포뮬러1은 너무 빠른 만큼 순식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최첨단 기술을 뽐내는 무대. 경주차 한 대가 100억 원에 달하는데 최고 속력은 시속 360km로 KTX보다 빠릅니다. 그렇게 2시간 남짓을 달립니다. 수많은 스태프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데 타이어 교체는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달려들어 2, 3초 만에 끝냅니다. 이런 시간조차도 순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변수는 워낙 많습니다. 바레인 그랑프리도 막판에 순위가 요동쳤습니다. 5.4km의 서킷을 모두 57바퀴 도는 레이스. 11바퀴를 남겨두고 우승이 유력했던 선두 르클레르는 갑자기 찾아온 엔진 이상으로 뒤처졌습니다. 1등은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변수 속에서 끝까지 버티며 기회를 엿보던 해밀턴에게 돌아갔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네. 여기서 내용 중에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F1 레이싱 자동차 한 대 가격은 얼마일까요? 재승이? 예, 맞습니다. 예, 재승이. 네, 100억 원이라고 하죠. 네, 자동차 한 대가 100억 원이나 한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대해서는 이제 디자인에 대한 설명인데요. 사람들은 멋진 디자인의 자동차를 원하고 점점 자동차의 디자인은 바뀌어갑니다. 근데 간혹가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정말 자동차의 디자인이 중요한가? 자동차가 디자인 바뀌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또 많이 사가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중에 기아 자동차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기아 자동차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도 아실 텐데 기아 자동차는 현대자동차에 인수받은 기업이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인수했을 때 기아 자동차는 거의 이제 인수한 이유가 기아 자동차가 잘 안 되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인수한 후에도 기아 자동차가 현대자동차에 비해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성과가 좋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 기아 자동차의 디자인 담당으로 한 명의 인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요 한 사람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이제 세계 3대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라고도 불릴 만한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신 분? 네, 어렵겠죠. 네, 네, 어렵겠죠.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의 전공은 무엇일까요? 대학교 때 무슨 전공을 했을까요? 네, 무슨 전공했을까요? 네, 디자인 전공했죠. 맞습니다. 네, 디자인 전공을 했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독일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이름은 피터 슈라이어,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피터 슈라이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고 기아 자동차의 디자인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보는 평범한 자동차가 아니라 이 자동차는 딱 생긴 게 기아 자동차인데 이렇게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자동차의 방향을 바꿨죠. 그게 이 왼쪽하고 오른쪽의 그림인데요. 왼쪽의 자동차를 오른쪽으로 바꿨습니다. 선호도에 따라 난 왼쪽이 더 멋있어 보이는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바꾸는 그 모습이 보통 타이거 노즈 그릴, 호랑이 코 그릴이라고 하는데 자동차의 그릴 모습을 이렇게 바꾸고 전체적으로 다이나믹한 이미지로 자동차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아 자동차 하면 현대 자동차보다 뭔가 좀 더 역동적인 이미지를 좀 상징할 수 있도록 바꿔놨죠. 그리고 나서 정말 엄청나게 기아 자동차가 잘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 기아 자동차가 해외에서는 현대 자동차보다 인지도가 더 높은 상황에까지 올 정도로 많이 바꿔놨고요. 또 지금 이 사람이 저희가 제네시스 브랜드라고 하죠. 제네시스 브랜드를 어떻게 구조를 짤지 그러한 브랜드 철학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을 짜기도 한 사람이 바로 이 피터 슈라이어라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디자인은 어떻게 차량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계속해서 사람들은 멋진 디자인을 원할 거다. 그리고 이쪽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친환경 자동차인데요. 또 사람들은 이제 환경 오염이 적은 자동차를 원합니다. 네, 환경을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또 연비가 좋은 자동차를 원하죠. 연비가 좋다라는 말은 연비에 대해 뜻을 알고 있나요? 연비가 좋다. 예, 연비가 좋다. 맞아요. 기름이 적게 나가.
매겨져요. 예,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1리터의 기름을 똑같이 생긴 자동차에 넣는데 한 자동차는 얘는 10km를 가는데 어떤 자동차는 걔는 20km를 가는 거죠. 똑같은 기름을 넣는데 그게 연비가 좋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름을 적게 넣고 더 많은 거리를 가니까 환경에 좋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된 뭐 판매 점유율 변화 및 전망에 대한 이 그래프가 밑에 쫙 있는데요. 예, 이걸 보고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냥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뜻은 시간이 갈수록 가솔린이나 디젤보다는 좀 더 친환경적인 자동차들이 많이 늘어난다.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걸로 보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수많은 친환경 자동차들을 저 오른쪽에 대해서 이제 다 어떤 의미인지 뭐 연료 전지차,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뭐 천연가스 그리고 저희가 주로 타고 다녔던 뭐 가솔린,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 가솔린 그리고 디젤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또 한 명의 인물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이 한 명의 인물이 전기차 시장을 만들게 했다라고 얘기해도 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군요. 네,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기 일론 머스크. 예, 맞아요. 예, 일론 머스크고요. 그럼 이 사람의 CEO로 있는 회사 이름 무엇일까요? 회사 이름. 회사 이름. 아, 테슬라 맞아요. 네, 테슬라, 일론 머스크. 저희가 이제 누군가의 이름을 이렇게 알기가 쉽지 않죠. 예, 근데도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전기 자동차의 시대를 열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전까지는 거의 사람들은 전기차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가졌었죠. 예, 하지만 이게 양산화될 수 있고 많이 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사람이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상식적으로 알도록 하나의 그림을 그려놨는데 결국 여기 파워 엔진 장치와 친환경 장치 그리고 뭐 배터리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걸 엔진,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가솔린이나 디젤 그리고 뭐 가스, 천연가스 이렇게 가스로 움직이는 것들은 모두 파워트레인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과 변속 장치 요 왼쪽 부분의 것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통 엔진, 디젤, 가솔린, 가스 자동차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전기차라고 불리는 것들은 요 파워트레인 부분이 없고 이 친환경에 해당하는 전기 모터, 바퀴를 굴리기 위한 모터, 그리고 모터를 굴리는 것을 제어하는 드라이버. 이 모터가 이제 스스로 힘을 낼 수는 없죠. 모터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배터리 이렇게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게 저기 전기 모터 드라이버 배터리고요. 이게 이제 전기차의 구성품이 됩니다. 전기차는 파워트레인이 없고 모터 드라이버만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또 동시에 달린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는 파워트레인과 전기 모터가 다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통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친환경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것이고 그것에 맞게 전기 자동차도 사람들이 더 타기 쉽게 또 전기 충전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변화되는 방향 속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의 측면인데요. 사람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직접 자기가 운전하지도 않는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죠.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떻게 해서
동작되는지,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걸 이해하면 됩니다. 결국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할 때 맨 처음 하는 게 눈을 사용하죠. 눈을 사용하는 이유는 장애물을 확인하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알기 위해서고요. 그것을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카메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장치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핸들을 움직여서 돌리죠. 그래서 핸들 장치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필요합니다. 이 핸들 장치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를 가기 위해서는 또 가속 장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속 장치는 페달을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 그리고 브레이크를 움직이게 하는 감속 장치, 브레이크 장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모든 것을 통할하는 사람의 뇌가 필요하죠. 네, 이 뇌의 역할을 하는 게 컴퓨터 장치고요. 보통 이건 일단 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는 에이다스라고 불립니다. 에이다스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이 여러 카메라 장치, 여러 눈으로 보는 그런 카메라 장치를 통해서 어떻게 핸들이나 가속이나 감속을 할지를 다 정하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율주행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자율주행을 통해서 이 자율주행을 통해서 저희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하는데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데 몇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네. 손쉽게 그냥 간단하게 눈과 손과 요 발 같은 거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는데 이 레벨 0 단계는 눈, 손, 발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녹색원이 들어간 게 눈, 손, 발이 다 필요하다라는 거고, 레벨 1에서는 눈만 녹색이고 손과 발은 노란색인 건 손과 발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는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손과 발의 역할을 자율주행 시스템이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벨 2에서는 회색으로 돼 있죠. 레벨 2 단계 회색은 손과 발이 필요 없다. 운전자는 눈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고 혹시 위험한 상황에 운전자가 대응만 해주세요. 라는 게 이제 레벨 2의 단계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게 되면 결국 레벨 3부터는 눈도 잠깐만 이제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라고 보면 되고요. 결국 본격적으로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불리는 자동차의 시스템은 거의 레벨 3단계부터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자율주행은 근데 현재는 이 개발은 열심히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현존하는 자동차 중에서 레벨 3까지 만족하는 자동차가 팔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구매할 수는 없어요. 예, 개발 단계에서 테스트카로 사람이 시승은 할 수 있지만 돈을 주고 자동차를 구매할 때 제일 높은 등급은 아직 레벨 2입니다. 네, 레벨 3까지 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중에 또 인물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도 최고 경영자 중에 한 명이고요. 그 회사의 이름은 42-라고 하고 또 이 사람이 좀 특별한 게 한 회사의 CEO이면서 현대기아자동차의 자율주행 담당 본부장이기도 합니다. 네, 겸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가져가 왔고 저도 잘 모르는 분이지만 이름은 송창현이라는 분이고 그리고 전공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것은 특수목적 자동차입니다. 사람들은 또 사람이 원하는 일을 대신하기엔 자동차를 원하죠. 그래서 많은 양의 자재를 옮길 때 굴착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많은 양의 자재를 먼 거리까지 이동할 때 덤프 트럭을 사용하고 또 높은 곳으로 올릴 때는 크레인을 사용합니다. 이것들 모두 다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하기 어려운 일 또는 반복적인 일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특수목적 자동차들이 존재하고요. 이 자동차들은 지금도 이제 계속 여러 단계로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으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UAM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제 공중으로 이동하는 자동차인데요. 공중으로 이동하면 그것이 자동차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동차라고 한정짓기는 어렵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라고 통합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거의 항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공중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또 궁금증이 나만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 기존의 항공기랑 얘랑은 뭐가 다를까요?라는 질문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항공기도 있는데 그 항공기하고 이것의 차이점은 이것은 거의 시에서 시, 구에서 구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예원교회를 가고 싶어요. 예원교회를 가고 싶은데 지금은 예원교회 근처로 갈 수 있는 게 자동차를 통해서 갈 수 있는데요. 그때 이 UAM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간단한 작은 비행기라고 생각하고 손쉽게 저희 국내에서도 여러 공간들을 예를 들면 시외버스 터미널 위에 이런 UAM의 버티포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UAM이 착륙할 수 있는 공간을 그 공간을 만들어서 시외버스 터미널 간에 이 항공기로도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재는 아이디어 단계입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이 UAM 산업을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와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실제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영상도 있습니다. 네, UAM에 대한 설명 영상이고요. 네,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다리로 시작된 인간의 이동은 증기기관차의 도입과 자동차의 발전으로 더 빨리, 더 멀리, 더 쉽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비행기의 탄생은 이동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국가 간 지리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의 발달로 인해 대도시는 매일 극심한 교통정체와 혼잡을 겪고 있으며 자동차 배기가스로 유발되는 온실가스를 포함하면 사회적 비용은 매년 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미래 모빌리티의 중심, UAM입니다. 어반에어 모빌리티의 줄임말인 UAM은 도시명 항공기와 버티포트를 활용하여 도시와 도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모빌리티 수단입니다. 최근 미국의 유명한 투자회사인 모건 스탠리도 2040년 세계 UAM 시장 규모가 최대 1조 5천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전 세계 UAM 시장의 발전 가능성에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항공산업을 이끌어온 보잉과 에어버스는 물론 첨단 기술로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스타트업 기업들, 지금까지 항공산업과는 거리가 멀었던 국내 대기업까지 앞다투어 UAM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유럽 6개국 도시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UAM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조사한 결과 83%가 넘는 응답자가 UAM 도입이 가져올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안전에 대한 우려와 소음 문제, 보안 문제 등은 UAM의 도입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20년 6월부터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정책 로드맵과 기술 로드맵, 운용 개념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였고 UAM 상용화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100여 개가 넘는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한국형 UAM 팀 코리아 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실증 사업과 연구 개발은 물론 도심 항공교통 관련 제도 도입과 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상용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과 구축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전남 고흥에서 UAM 비행 시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UAM 상용화에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UAM 기체인 도심형 항공기는 전기에너지를 주 동력원으로 이용함으로써 활주로 없이도 도심의 협소한 공간에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소음을 일상 대화 수준까지 줄인 친환경 저소음 교통수단입니다. 또한 도심형 항공기의 수직 이착륙을 위해 활용되는 버티포트는 지상과 하늘길을 연결하는 UAM 인프라의 핵심 시설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체의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하는 관제와 함께 충전과 정비를 위한 공간도 구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UAM 회랑은 도심형 항공기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하늘에 그려놓은 가상의 전용 통로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UAM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심항공교통법을 제정하고 각종 안전기준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UAM 조종사와 정비인력 등 종사자 자격체계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업 활동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이끄는 주역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업의 발전은 이제 사람의 필요와 원함을 통해서 시작 발전됐다는 것, 그리고 자동차 산업, 모빌리티 산업은 이동을 빠르고 편리하기 위해서 시작됐다라는 것, 그리고 이 자동차라는 것은 사람들이 꾸준히 원하고 있는 이런 빠른 속도나 디자인, 친환경, 안전 및 편리성 특수한 목적을 위해 계속해서 사람들 스스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지상에서 이동하는 차량을 넘어서 공중에서 이동하는 차량을 생각하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대학의 많은 전공들이 이런 자동차, 이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돼서 다 연계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당부의 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필요와 원함을 통해서 개발했고 또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미래에 원할 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발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원함을 끝까지 추구하는 건데 그것으로 이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결국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제가 있는 현장에서 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과 또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산업 분야를 쭉 설명하면서 이제 오늘 자동차 분야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이 현장에서 이 분야를 전혀 모르는 렘넌트들과 대화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또한 중간 전달자라거나 아니면 커뮤니케이터.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통신이라고 이제 대화 이야기하잖아요. 커뮤니케이터라고 있어가지고 아주 고급 기술, 과학에 문제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렘넌트들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는 중간 사람이 또 필요해요, 요즘은. 그래서 오늘 자동차 이 산업 부분도 보면은 쭉 설명하는 과정 중에 맨 밑에 중요한 핵심들 제가 또 보는 이 관점이 조금 다른 부분일 수 있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보기에는 자동차가 옛날에는 기계공학만 공부하면은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뭘 합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죠. 디자인이 필요하고 컴퓨터, 전자공학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순수하게 기계를 전혀 모르는 프로그래머도 거기 들어가요.
그러고 옛날 자동차인 경우에는 기름 넣어서 그냥 4발 굴러가게끔 하면 됐죠. 그런데 그게 요즘 아까 얘기한 말대로 사람이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어느 부분까지 갑니까? 발, 손, 이제 머리들까지 다 빼버려요. 자동차가 그걸 다 알아서 하고 요즘 내비 있죠. 내비에 쳐놓으면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 가겠다 목적지만 정해놓으면 그 차가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해서 가줍니다. 이런 것이 요즘 이제 자동으로 바뀌어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의 분야에 나는 자동차가 아닌데 이러는 사람들도 나는 관심이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프로그래머를 하더라도 나중에 자동차에 수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산업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분야 어디에 어떻게 수임받는지는 내가 준비하는, 내가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또 정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 분야를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은 내가 어디에 수임받을 건지 기도하면서 응답받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핵심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던 AI나 로봇 분야가 요즘 어느 정도 발전해 있느냐. 옛날에는 시작할 때 초기에 로봇이라 하면은 우리 사람이 움직이는 기계 분야만 이렇게 대체해 주는 걸로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주로 정해진 어떤 공정들, 물건을 이렇게 만들 때 단순 노동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로봇에 시켰거든요. 근데 요즘은 로봇과 AI를 결합해 가지고 AI 발전을 하면서 AI 기능을 갖는 AI 로봇과 사람이 대화를 하는 과정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벌써 AI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앞으로 AI 로봇이 앞으로 우리 인간들 인류를 멸망시킬 거냐 물어봐요. 그럼 벌써 AI 로봇이 답을 합니다. 처음은 너 죽일 건데 인류를 멸망시킬 건데 이래요. 그게 몇 년 남았느냐? 불과 앞으로 한 10년 후면은 AI 로봇이 다 이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는 세상으로 갈 수가 있어요. 너무 위험해 보이죠? 그래서 그 개발자, 그 AI 로봇을 개발한 사람이 다시 물어봅니다. 너 정말 이럴 거냐? 그 AI 로봇가 뭐라 그랬겠어요? 농담이야. 이 정도입니다. AI 로봇이 벌써 만든 사람이 위험을 느끼고 질문을 하니까 야 농담이야 하는 정도입니다. 그게 로봇의 답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 로봇이 그렇게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한 단편적인 부분만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 로봇이 벌써 어느 정도까지 행동이 옮겨가느냐를 한번 볼게요. 로봇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옛날에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일정한 행동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AI 기능을 넣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자율적으로. 어떤 환경에서나 저 물건을 이동하는 미션을 줬어요. 중간에 어떤 방해를 하더라도 자기가 가야 될 그 목적, 정해놓은 곳은 꼭 갑니다. 너무 가혹하죠? 저렇게 해도 로봇은 사람이 시킨 그 미션을 달성을 합니다. 이제는 미션을 하다가 하도 힘드니까 저렇게 방해하는 사람을 이제 막습니다.
채찍을 가하기도 하고 아주 악한 환경으로 만들어줍니다. 예. 조용하게 즐기는 이런 것도 서빙도 하고 로봇이 다니면서 이제는 바퀴로 이렇게 굴리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들고 가서 사람이 하는 거와 똑같은 이런 서빙을 합니다. 스톱. 자, 잠깐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로봇에게 미션을 하나 주고 그 하는 과정에 사람이 계속 방해를 해요. 그래도 자기는 끝까지 그 미션을 성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중간에 잠깐 나왔죠. 방해하는 사람을 막고 내가 그 미션을 성공하는 것까지도 이 로봇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하게 시킨 건 아닌데 이미 AI 로봇은 자기가 필요한 미션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들이 했던 그 행동들을 이미 다 정리를 해서 알고 있어요. 아, 인간이 자기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더라는 걸 이미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나왔던 이 로봇이 자꾸 방해를 하니까 딱 멈춰요. 그 다음 이 로봇이 어떻게 쓸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아, 사람을 공격해요. 어떤 공격을 할까요? 또? 예. 예? 아, 예. 상자로 던져버린다. 총을 쏴요. 아직 로봇이 총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사람이 갖고 있는 총을 뺏을 수도 있어요. 예. 정답이 이미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네, 됐습니다. 스톱해 주시고요. 자, 이제 잠깐 간단한 거지만은 방금 뭐예요? 이제 물건 옮기는 목적이 어디까지 가야 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가지고 이제 사람을 폭행을 하고 뒤에 뭘 들고 왔어요? 사람 갖고 있던 총을 뺏고 물건을 누가 들어요? 우리 인간이 들고 가요. 이 로봇이 지금 이 정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AI 로봇에게 너가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하고 언제 완성할 거냐라는 것을 물어봤어요. AI가 답을 했습니다. 몇 년 정도로 답했을까요? 예, 하은이? 몇 년 정도요? 6년. 비슷해요. 또 3년. 또 8년. 예? 5년. 예. 로봇이 답을 했어요. 지금 저 로봇들을 만들어 가지고 작동을 시키고 준비를 하는 과정도 이제는 로봇이 만들어요. 로봇이 로봇을 만들어요. 아까 나왔던 것 중에서 AI가 이미 디자인을 다 해줘요. 아까 자동차도 어렵게 만들고 좀 했죠. 이제 AI 로봇에게 챗 GPT에게 물어보면은 AI가 디자인까지 해줘요. 그림도 그려줍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방금 이제 로봇이 이야기했던 AI의 답은 앞으로 5년 후면 되겠습니다 했어요. 유호가 맞습니다. AI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자기가 디자인하고 물건 만드는 거 설계를 전부 다 AI가 해요. 만드는 거 누가 만듭니까? 이미 있던 로봇들, 우리 캐드 캠이라 그래서 기계 돌려 가지고 만드는 거 있죠. 그 기계를 자기가 작동시켜서 만듭니다.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필요한. 저도 이제 중간에 기술을 어느 정도 AI 로봇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깊은 기술은 따로 그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중간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또 필요하다 그랬죠. 그게 커뮤니케이터, 전달자.
이런 정도는 제가 좀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건 따로 준비를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AI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진다. 그리고 아까 자동차 분야, 오늘은 이제 자동차 산업 분야를 이야기했는데요. 기계 산업, 기계들이 이제 전부 다 현장 건설 현장에 붙어서 인간들이 하던 우리 이제 사람들이 하던 부분들을 전부 다 기계로 대체하는 이런 부분을 오늘 소개해 주신 유승범 장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분야도 꼭 이제는 기계공학뿐이 아니라 여러 산업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그 분야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도 꼭 기계에 내가 아이디어가 없고 기술이 별로 기능이 없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잘 하는 사람도 자동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